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1급 제36회 실기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송가구, 일반 가구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 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한번 보시고요. 자, 1번. 거래처 등록 나왔습니다. 수정하는 문제인가 보죠. 준기 목재와 2019년도 2월 1일 신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신규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은 등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습니다. 준기 목재의 거래처 이 1007번으로 수행을 하시고 거래 시작일하고 메일 주소도 등록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셔가지고요. 거래처 등록을 오셔가지고 맨 밑에다가 1007번 넣어주시고 주자를 붙여가지고 준기 목재. 자, 사업자 등록번호 113-86-35018. 사장님 성함은 유준기가 되겠습니다. 유준기. 종목은 가구. 자, 우편번호는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경기도 수원시 8-9. 자, 매산로 10-7번. 자, 검사, 그러니까 조회 결과가 없다고 돼 있을 때는요, 나오셔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그냥 경기도 수원시 8-9 매산로 10-7 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산로 1가. 전화나 팩스는 없고, 자, 사업장 단위과세 부분은 부로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래 시작일은 2019년도 2월 1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추가사항 쪽으로 오셔가지고 담당자 메일 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준기55네이버.com. 자,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특이사항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는 우편번호가 잘 들어갔는데 우편번호 검색이 왜 안 됐는지 다시 한 번만 더. 경기도. 자, 여전히 여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항상 손익계산서에서는 의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렇다면은 상단 매출은 맞고요. 매출 원가도 이번에는 맞았네요. 매출 원가를 맨날 틀려놓는 건데, 자, 1000만원, 1억 8500, 3500. 자, 평소 같으면은 항상 이 부분 있지요. 기말상품 이 부분이 서로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상단의 기능모음 쪽에 들어가셔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상품을 고치고 오셨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 거는 그 거는 아닌가 봅니다. 여기는 정확히 맞고, 밑에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보여요. 찍어주시고 항목 보기 찍어주신 다음에 자, 정확하게 자, 쭉 가시다가 보니까 통신비가 일단 틀렸어요. 자, 560으로 고쳐줬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맞습니다. 됐죠? 다시 전체 보기 한번 찍어주셨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뭔가 안 맞는 게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아, 여기 또 수선비도 자, 357만 원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보기 자, 찍어보시니까 정확히 맞고요. 자, 됐죠? 나머지는 다 맞네요. 고로 두 가지 고쳤습니다. 두 가지. 자, 수선비 부분하고 통신비 부분하고 고쳤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어요. 법인세 등, 이거 법인세 등. 제 눈에는 딱 맞는 줄 알았더니 200만원, 998번. 법인세 200만원 빼먹었습니다. 자, 저처럼 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3번. 자, 또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쪽으로 오셔서 진송 가구는 수출용 상품을 일반 상품하고 구분하고 싶어서 재고 관리를 위해서요. 자, 코드 범위 167번 저장품 계정을 수출 상품이라고 정정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오셔서 167번 찍으셔가지고 자, 저장품을 수출 상품으로
계정 과목 고쳐주시고 현금 적용. 자, 이 부분에다가 수출용 상품, 매입대금, 현금 지급이라고 써주시고, 자, 대체적용 부분이죠. 여기 이 자리에 수출용 상품, 매입대금, 보통예금, 계좌이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1번. 3만원 초과 거래가 나왔습니다. 해진마트에서 직원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과 음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16만원씩이나 썼는데 일반 영수증을 가지고 왔네요. 일단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월 19일자지요. 우리 직원 야유에 필요한 간식이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잡아주시고, 금액은 16만원, 대변에는 현금.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자, 7월 19일자 출금 한 장 끊겠습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16만원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셔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거 있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7월 19일자 2019년도 7월 19일자에 상호 해진마트 김혜진 인천 남동 정강로 1 사업자 등록 2114-24517 거래 금액 16만원. 저 구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면은 가산세를 안 물어도 되겠지만, 자, 여기서는 그 건이 아니어서 지나가시면서 811번 적요는 직원 간식과 음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가산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X 표시 눌러주시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번입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385만원. 자, 1번이 있었어요. 아, 이거요. 자, 수연 아울렛 상품 판매하기로 하고 발급한 견적서이고요. 자, 밑에 2번 자료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 10% 385만원에 저 지금 10%인데 공급 가액의 10%인지라 자, 35만원만 입금받았습니다. 자, 7월 21일자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35만원이 들어왔다. 대변 쪽에다가는 자, 이러한 것들은 선수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선수금. 자, 해서 각각 거래처 쓰셔야 되겠어요. 하나은행. 자, 여기서는 수연 아울렛 넣으셔야 되겠어요. 21일자 오셔서 차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하나은행 넣어주시고, 자, 대변 쪽에다가는 259 선수금 수연 해서요 35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3번의 거래는 외상 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외상 매입금 대변에 있던 거죠.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대변 쪽에는 또 어음을 발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했다 해서 이런 어음을 지급 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변 쪽에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 7월달 31일자 쓰셔가지고 차변 쪽에 251번 외상 매입금 진화 인테리어 금액은 700, 대변 쪽에는 어음이니까 252가 되겠고요. 진화 인테리어 700. 다시 오셔가지고 어음에 대해서는 F3번 누르셔가지고 자, 발행했습니다.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이미 상단에 어음 등록을 통해서 등록은 해놨기 때문에 끝번호가 333 오케이 넣으시고 만기 날짜만 정확히 9월달 30일자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오셔서 2019년도 9월달 3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4번 7월 5일자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주식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7월 5일자를 가보셔가지고요. 이렇게 단기매매 증권 금액이 250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자, 이 금액을 어디로 이렇게 반대편 대변 쪽으로 250만원을 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330만원이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30만원, 303만원 말 잘못했죠? 300하고도 3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쓰시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만 단기매매증권 처분해서
자, 이익 생겼다고 53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5일자 가서 단기매매증권이 250 있음을 확인하시고 8월 11일자 오셔가지고 대변 쪽에 107번 단기매매증권 금액 250만원 빼주시고요. 차변에는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3030 더하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해갖고 이익이 생겼다. 스페이스 눌러서 밑에 지금 보시면 53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번호가 수정됐다 그러면 번호 수정 누르셔가지고 같은 세트로 11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이렇게 지금 두 장이 보이네요. 하나는 지금 8만원, 하나는 85,000원. 날짜는 지금 하니까 8월 13일이에요. 회사 법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대전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박현아 과장이 제출한 법인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2번 영업부 박현아 과장이 출장 중에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군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식사한 이 부분은 접대비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었어요. 지용 주유소에 가가지고. 그래서 날짜 8월 13일자. 하나는 차량 유지비가 되겠고요. 유지비 금액이 8만원이고 또 하나는 접대비죠. 거래처 밥 먹은 거는.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다 카드로 긁었어요. 미지급금. 다 삼성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16만 5천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되겠죠. 8월달 오셔서 일반 전표 13일자 차변 800 헷갈려요. 822네요. 822 822번 8만원 813번 접대비 85,000원 그리고 대변 쪽에다가는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까지 넣으셔가지고 16만 5천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접대비에 대해서 적유를 몇 번 챙겨 넣으라는 말은 없었군요.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여비교통비로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미지급을 2번 쓰셔도 뭐 상관없고 합쳐서 쓰셔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말이에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함.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금 보셨을 때 8월 25일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자, 법인에는 이제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발행 주수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니까 자, 액면은 5,000원이고요. 발행주는 만주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5천만 원인데 발행은 5,050원씩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일단 1차적으로요. 5050 하나 둘 셋 4개 공이 4개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5천하고도 50만 원만큼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본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5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빼고 보통예금에 들어왔다고 그랬고요.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도 5천 여기도 5천이라 굳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손해난 게 없어요. 아까 이익 났던 그 50에서 결과적으로 비용 써버려 가지고 얘는 그냥 이걸로 쓰고 끝나버립니다. 자, 국민은행까지 적어주시면 끝난다. 별다른 붕괴는 없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8월달 25일 자, 대변 쪽에 331번 자본금 5천만 원, 차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 자 해서 국민 보통예금 자,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매입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자, 세금이 있을 때는 매입 매출 전표이고요. 날짜는 10월달 7일이고 내용을 봤을 때 일단 빨간색이고 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자, 이럴 때는 유형이 몇 번이 된다.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는 11번이 되겠지요. 품명은 학생용 책상. 자, 넣어주시고요. 수량 100개. 단가는 6만원 넣습니다. 거래처는 진송가구가 우리니까 가구 나라가 되겠죠. 가구 천국도 있고, 자, 가구 나라. 해서 넣고, 지금 이 부분은 발급 전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라 비워놓고 가셔야 된다. 분계는 전액 자기합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 처리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밑에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날짜는 10월 7일 자 들어왔어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기합수표는 결국 현금 받은 것이었고 상단에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자 됐지요. 그렇게 하고 자,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전송도 매출로 하셔서 전송까지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셔서 전자 발행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상품을 비사업자인 차윤아에게 판매를 했고요. 신용카드 매출을 했습니다. 이때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 환경 설정에 가서 보시면은 이미 회계 쪽에 보셨을 때 자, 이 부분이 외상매출금으로 이미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오셔가지고 자, 2019년도 10월 10일 날짜에 지금 같은 경우는 팔고 카드였기 때문에 17번이 되겠지요. 자, 매출하고 카드다 그러면 17번. 카드 회사는 BC카드가 되겠습니다. BC카드. 자, 넣어주시고, 품명은 상품 혹은 식탁 세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항상 카드나 현금 영수증일 때는 공급 대가를 쓰시는 거니까 1056 000 쓰시고요. 그리고 거래처, 자, 이 부분에서는 차유나가 되겠죠. 전자 아니고 카드니까 4번으로 처리하시면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잡히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 지금 세금 계산서가 나왔을 때는 밑에 항목이 중요해요. 제네시스라는 지금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CC가 벌써 1000cc가 초과됐고 사람 인승으로는 8인승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이 되겠네요. 그래서 11월부터 36개월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자, 가셔서 11월 1일자. 자, 54가 되겠지요. 불공. 그래서 불공되는 항목 중에서 우리가 회계 1급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필요적, 자,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잘못 갔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다든 둥, 승용차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접대비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입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그렇게 하고 제네시스. 자, 75만원 되겠습니다. 75만원. 거래처는 해인 렌트 전자이고 분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업무용 승용차 계정 과목을 뭘로 쓰셔야 되느냐,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시다시피 자, 임차료, 그쵸, 빌린 거니까 렌트한 거니까 임차료가 되겠다. 그래서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죠. 임차. 그래서 819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는 세금 계산서 나왔고요. 상품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12일자가 되겠습니다. 12일자. 자, 팔고 세금 계산서가 나왔고 품명은 간이의자. 자, 수량 50, 단가가 5만원.
거래처는요, 하늘. 전자이고요. 분계는 여기 보시면 현금도 보이시고 외상 미수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3번 혼합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차변 쪽에 현금으로 100만원 넣어주시고 차변 쪽에 3번, 자 108번이죠. 팔고 돈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됐지요. 자, 그 다음 5번 되겠습니다. 자, 특허권 나왔습니다. 특허 출연 등록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51번이 되겠죠. 51번. 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는 51번이다. 자, 특허 출원 등록 44. 자, 이렇게 넣었죠. 거래처 코와 자, 전자 분계는요, 외상. 자, 여기서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3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특허 대변 쪽에다가는 자,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통장이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거래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은행이 지금 저기 큰일 날 뻔했다. 자, 대금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지급을 안 했군요. 일단 미지급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랬었느냐면 여기 보통예금으로 해놓고 거래처 쓰려고 보니까 안 나왔어요. 거래처가.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은 미지급금이고 나중에 일반 전표에다가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대변에는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6번 되겠습니다. 6번. 자, 11월 13일자 현아유통의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에서 일부가 파손이 있어가지고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자,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13일자에 이렇게 있었던 거 그 중에 일부가 반품됐기 때문에요. 오늘 20일자에 자, 이것도 빨간색이잖아요. 세금계산서. 일단 11번 가시는 거고 분명 고급 이자 쓰시면 되고 빼기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양쪽으로 빼기 넣으시면 곱하시면 더하기가 되다 보니까 한쪽만 빼기 넣으시면 돼요. 거래처는 현아유통 전자세금계산서이지요. 분계는 외상에서 상계 처리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나왔습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자, 신고서를 조회하러 가볼까요? 자, 밑에 조회를 하시는데 1기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 누르셔서 1기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확정이면은 여기 4, 5, 6에 해당하는 기간이지요. 자, 넣어주셔서 자료를 불러와 주시고요. 이때 상단에 보시면은 매출세와 매입세와 차감세가 보이는데 6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6월달 30일 과세기간 종료 일자에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좀 줄여서 쓸게요. 부예금 9510 더다당 그 다음에 매입세는 부대금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차감세 부분이 바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세금인데 이런 걸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시잖아요. 7195 빠바방.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더해보시면 대변 쪽에 10,000원이 안 맞죠. 그쵸? 한번 볼까요? 여기 부분에 지금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을 반영하고 납부할 세금은 자,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더해보시면은 올라가고 여기 10,000원 이 부분 차변 대변이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잡이익이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 10,000원, 소득세는 전자로 신고했을 때 20,000원이 되겠죠. 20,000원. 10,000원 쓰시고요. 자, 오셔가지고 여기 10,000원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 전표 오셔서 6월 30일자 자, 차변 쪽 255 부의 예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자, 대변 쪽 135번 대급금 자, 2305 더하기 그리고 대변 쪽에 261 미지급 세금 넣으시고 7195 더하기 그
그렇게 하고 자, 나머지 잡이익 쓰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 근데 이 과정에서 조심할 거가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써요. 하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자동차 지금 보험 가입했군요. 금액을 보시면은 9월 1일 날 회원 합계 보험료가 144만원. 여기 144만원 써 있어요. 자, 고로 일반 전표 9월 1일 날짜 가보시면은 차변의 보험료 뭐 이렇게 돼 있든 선급 비용을 돼 있든 한번 가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 전표 9월 1일자를 가셔갖고 오, 여기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놨었네요. 자, 자산 처리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선급 비용으로 돼 있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 그러면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 12월 31일 결산이지요. 그래서 대변 쪽에 선급 비용 넣으시고요. 차변 쪽에다가는 올해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올해 거 넉 달 거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고로 144만원, 144만원 나누기 12달. 자, 하시게 되면은 얼마씩 나옵니까? 자, 20만원씩 나오나요? 계산이 안 되네요. 자, 계산기를 불러와가지고, 자, 144만원 나누기 12달. 12만원씩 계산이 나왔습니다. 12만원씩. 한 달에 12만원씩 곱하기 넉 달. 하시면은 올해 거가 48만원이 올해 거다는 얘기니까 이 선급 비용 중에 48만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고 이번 연도 보험료다 라고 분기를 하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차변에 820일 보험료 대변 쪽에 선급 비용 그래서 선급 비용 48만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지 봅시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 자동 결산. 자, 오셨어요. 결산자를 입력해 보셔서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1월부터 12월까지 넣으시는데 지금 자, 이번에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설정액은 150.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 칸에다가 퇴직급여 전입액 칸에다가 자, 여기다가 연금 아니에요. 여기다가 150을 넣으시면 되겠고 건물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여기에요. 밑에 요 조감법상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1,500만 원 넣으시고 자, 그렇게 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 자, 됐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손익계산서 가서 12월달 당기순이익 확인하고 7, 8 그리고 다시금 잉여금에 와서 자,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는 거 그거 매번 하시던 거니까 하시고요. 자, 여기 일반 전표는 조회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잉여금까지 끝났습니다.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를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일일자금 명세 적당히 닫아주겠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는 지금 잘 보시다시피 여기 있네요. 일일자금 명세가. 자, 그 중에서도 1월달 31일 하셔가지고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격리일보 찍으시면 되잖아요. 격리일보 찍으셔서 수도 강렬비 1치하지 않는 건 벌써 1번이네요. 56,300원인데 여기 5만원 돼 있어가지고 임차료 25만원, 복리후생비 24만 1,200원, 이자 비용 12만원.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번이 틀렸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일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자,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과표를 물어봤으니까 과세 표준은 이 부분이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하고 공제 가능 매입수액은 상단 위쪽에 이거 쓰셔도 돼요.
143만 5천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